자, 그 나머지 마저 합시다. 그 좀 졸린 학생들은 저기 뒤에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마련돼 있으니까 14번 가볼게. 아, 14번 했지 우리. 15번. 15번은 뭐 간단한 문제지. 봐봐. 15번 문제 가볼게. 원도 얘들아, 그 직선과 마찬가지로 문항수가 되게 기출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볼 거야. 그래서 오늘 본 학교하고 오늘 학교에서 빠진 학교들, 원의 방정식 두 번째 것도 있어. 다음 복습 시험도 원에 관한 거야. 15번 가볼게. 15번 보시면 봐봐.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나와 있어. 지금 중심이 어디냐면은 중심이 1,3, 마일, 3. 그 중심이 마일, 3이면서 반지름이 현재 2인 상태. 그런 다음에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y좌표는 2이면서 기울기 모르는 상태지.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mx 플러스 2야. 그럴 때 지금 교점을 AB라고 할 때 요 길이가, 여기 AB라고 합시다. 요 길이가 2루트가 나왔대. 그렇지. 현의 길이지. 현의 길이 나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중심에서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현 자동 이동분 맞지? 그러면 요 반쪽만 하면 당연히 얼마?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반지름이 우리가 2인 거 알고 있잖아, 얘들아. 반지름 현재 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사용하시면 이거 얼마? 얘도 루트 2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힌트 딱 나왔잖아. 요 점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가 얼마다? 루트 2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아니니? 그치? 그래서 점직선 거리 공식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그치? 그 다음에 마일, 3이지? 그래서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제곱 루트 m제곱 더하기 1 마일, 3이야. 여기 마일 집어넣으시면 요거고 여기 3 집어넣으면 빼기 1이지? 그러면 뭐 양수로 바꿔줄게. 이렇게. 요게 거리인데 얘가 루트 2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양변 제곱하시면 2m제곱에 2m제곱 플러스 2는 m제곱에 여기 2m 플러스 1까지. 그래서 m값은 하나 나오네. 1.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 볼게. 16번 자취방정식, 그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뭐 그 아폴로니우스 원두 얘기했잖아. 그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16번) 갑시다.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졌어. 그치? 지금 문제가 뭐냐면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 P. 그럼 봅시다. 이거 지금 A점이 이렇게 있고 A점이 마 3,0이야. 그 다음에 B점이 0,3이래. B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얘가 0,3이야. 그러면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AP 대 BP가 길이의 B가 2대 1을 만족한대. 그럼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뭐요? 선분상에 있는 거. AB 선분상에 있는 뭐 2대 1을 만족하는 요 점 P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선분상의 점으로 지금 한정을 안 시켰잖아.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길이의 B가 2대 1이 되는 점들은.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요게 2대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대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어. 2대 1 거리가 P가 여기 위치에도 2대 1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 수많은 점들이 있지. 그 수많은 점들이 만드는 도형이지. 자취방정식이잖아. 그치? 자취방정식. 우리가 이제 자취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얘들아? 뭐였니?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골라 잡는 거지. 대표로 하나. 대표로 x, y라고 지정한 다음에. 그치?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이 x좌표하고 y좌표의 관계식. 요게 바로 뭐다? 자취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했잖아. 첫 번째는 뭐였어? 자취방정식. 그치? 두 번째는 아폴로니우스 원인데 교과 과정에서 아폴로니우스 원인인데 빠졌지?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또 자취방정식 계속 풀어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 그 수많은 점들의 자취는 뭐가 된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고. 얘를 내분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나갔다 들어오는 2대 1. 얘를 외분점이라고 하거든. 얘를 내분점, 얘를 외분점이라고 해. 그러면 그
자취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얘하고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러한 원이 나온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어. 그런데 얘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고 그랬잖아. 외분의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취로 우리는 풀어낸다. 그럼 봅시다. 이제 자취방정식을 풀어볼게. 요게 2대1을 유지해야 돼. AP 대 BP가 2대1이면 AP의 제곱 대 BP의 제곱 몇 대면? 제곱의 비니까 4대1. 4대1이지? 그러니까 우선 AP의 길이 구해볼게. AP의 제곱은 X 더하기 3의 제곱, Y 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AP의 제곱 아니니? AP의 제곱이 4배에 4대1이 돼야 되니까. BP의 제곱, 즉 X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얘야. 풀이가 한 줄이라고 그랬잖아. 풀이가 한 줄. 얘 정리하면은 원이야. 지금 문제는 이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랬어. 이거 내가 풀어줬던 문제 아니니? 문제집에서. 봐봐. 얘는 실제로 그리면 요 빨간 원이 나올 거야. 빨간 원. 실제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1조 다 넘겨. 그럼 3x제곱 되고 y제곱도 3y제곱 나오겠지. 1차 볼게. 여기 6x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24의 y. 그 다음 상수항 정리합시다. 상수항은 여기 9, 4, 36. 36에서 9를 뺐으니까 27. 이렇게 되겠지? 3으로 약분시켜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8y 9는 0 되겠어. 그래서 요거 표준화 시켜주시면 x 마일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사의 제곱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서 16하고 1 17 더해 주셔야지. 그러면 8 나오겠네. 됐지? 이게 바로 빨간 원이야. 그러니까 빨간 원은 뭐다? 중심이 어디? 중심이 1,4이면서 중심이 1,4 그러니까 중심이 1,4야. 1,4 여기 중심이 1,4 되면서 반지름이 얼마? 2 루트 2인 원이 나온다. 이 얘긴데 지금 문제는 P란 점이 막 여기 위로 움직여. 그랬을 때 면적의 최대값이지. 우리 아까 했던 문제 비슷해. A하고 B는 애초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잖아. 얘를 밑변 삼는다면 당연히 높이가 최대가 될 때야. 높이가 최대가 될 때. 그렇지? 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당연히 높이가 높을 때 면적이 커. 그러면 높이의 최대값은 언제다? 여기 중심을 얘가 지나겠지. 중심이 1,4가 있을 거고 지금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질 때냐면 이 높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순간 아니니? 그치? 중심과 연결했을 때 이 높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딱 여기 P가 위치하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면적이 최대가 된다 이거지. 높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순간이다. 그렇지. 그럼 면적 한번 구해볼게. 2분의 1에 밑변 구합시다. 요 길이 얘가 밑변이야. 지금 요 길이 3이고 요게 3이지? 3이면 얘 얼마? 3 루트 2 밑변 3 루트 2 높이는 반지름이 된다 이랬어. 반지름 우리가 2 루트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2 루트 2 요게 정답이지. 그러면 요거 약분시켜 주시면 정답은 6이 나오겠네. 이게 무려 배점이 9점짜리야 얘들아. 그치? 9점이 상당히 큰 거 아니니? 할 수 있겠네, 자취방정식. 중요가 있어. 그 다음에 적은 사람은 17번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 내신 문제를 풀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쫓기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버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좀 문제가 좀 길거나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들. 그게 1순위로 버리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17번 뭔가 문제가 좀 기니까 어렵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17번 이런 거는 버리는 문제가 아니야. 봐봐. 단공 문제 가볼게. 원이 있지. 중심 어디니? A, B. 반지름 3이잖아. 그럼 일단 그림을 째려봐봐. 그림에서 뭔가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 봐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A라는 점에서 뭐 하고 있어? A라는 점에서 접하고 있는 거 보이니?
X축에 접해. X축에 접하면 여기 좌표가 지금 뭐냐면 A점의 좌표가 찍히는데 마일 콤마 0이거든. 그 다음에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9야. 우리가 X축에 접할 때 특징이 뭐 있었다? 반지름은 곧 뭐가 되는 거야? Y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X축에 접할 때. 그치? 이 중심이 찍히잖아, 바로. 여기가 접점이야. 그럼 중심하고 연결하면 얘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 90도라고 그랬지? 중심 연결하면.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찍히는 거 아니냐고.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된다? X좌표 Y이고 Y좌표는 바로 반지름이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니? 이게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점은 바로 나와. 시점의 좌표는 뭐다? 마일 콤마 3이야.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선 L이 있는데 요 점하고 여기 이렇게 지나는 거야. 얘가 지금 직선 L인데 요 점의 좌표 나와 있어. 요 점의 좌표 B인데 걔가 2, 루트 3이지. 지금 문제 더 읽어볼게. 그 문제 세 번째 줄 보시면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 그럼 A하고 B의 중점 여기지. 중점 어떻게 구하니?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 먼저 찍어볼까? 중점의 좌표는 얼마?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다음에 문제 더 읽어볼게. 원의 중심 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쥐라고 하는데 삼각형 ABC 얘잖아.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얘가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무게중심은 이 중선 위에 있을 거야. 중선 위에 있을 거고 여기 무게중심이 존재할 건데 이게 무게중심의 우리 공식도 알고 있잖아. 무게중심 공식 어떻게 돼? 싹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잖아. 좌표를. 그래서 요 무게중심 G라고 하면 얘는 X좌표 싹 더해봐 얼마? 0이잖아. 그 다음에 Y좌표 싹 더해볼까? 그럼 얘는 3분의 3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어. 요게 무게중심.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지? 무난하게 여기까지 흘러왔어. 그럼 이제 문제 더 읽어볼게. 네 번째 줄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M을 지나고, M이 여기야, M을 지나면서 왜 X축의 평행이지. 가로선이잖아. X축의 평행한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치? 그 다음에 G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G가 여기잖아. G가 여기고 Y축의 평행이니까 이렇게 세로선이지. 그랬을 때 삼각형 MGD의 면적 구하라 이거야.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요 만나는 점 D라고 하면 요 조그만 삼각형 있지. 요거의 면적 구하라 이거거든. 그치? 면적 구하라 이거야. 그럼 일단 요 삼각형 좀 확대를 해볼까? 요 삼각형 이런 삼각형인데 여기가 D가 될 거고 여기가 G가 되고 여기 M이 되겠지. 이런 삼각형이야. 여기가 G, 여기가 M. 요거 면적 구하라 이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이 면적을 구하려면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 되잖아. 삼각형 면적이니까 이게 수직일 것이고. 근데 힌트가 하나 있어. 이 직선 AB 얘하고 얘가 수직이지. 중점이니까.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이등변 삼각형인데 중점을 연결했어. 그럼 얘 이등분 수직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수직인 관계야. 그랬을 때 우리가 직선 L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 요거의 기울기 조사해 볼게. X의 증가량. 얘에서 얘 뺐어. 얼마? 3. 얘에서 얘 뺐어. 얼마? 루트 3 됐니? 지금 요 L의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 어떻게 돼? 수직인 애는. 이거의 기울기는. 수직인 애는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의 루트 3이 되겠어. 됐어? 그럼 기울기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나왔어. 중3 때 배웠던 거, 삼각비. 그치? 요 직선의 기울기 나오잖아. 요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뭐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란 얘기는 요거 때 요게 몇 대 몇? 1일 때 루트 3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길이가 K라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K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K에다가 요거 곱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에다가 K의 제곱. 요게 바로 뭐냐면 면적이야, 요게. 우리 K값만 구하면 돼. K값은 알고 있잖아, 얘들아. 봐봐. K값 알고 있지? 요 길이가 좌표가 얼마야? X좌표가 2분의 1. 여기 X좌표 얼마야? 여기는 0이지. G의 X좌표는 0이고 M의 X좌표는 2분의 1이야. 그럼 K가 얼마란 얘기니? 2분의 1이잖아. 요 길이가 현재 얼마? 2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럼 답이 나왔지?
이게 2분의 1이니까 정답 얼마?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니? 조금 난이도는 있지. 풀기 쉽게 생겼어, 그치? 근데 그 너희들 뭐냐? 뭐 다음 시간에도 원 두 번째 거 보겠지만은 요즘 기술들이 그래. 다 보면 막 길고 복잡하고 막 이래. 친숙해져야 돼. 막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18번은 괜찮아? 18번 아주 자주 나오는 애지? 괜찮니? 패스해도 돼? 안 돼? 18번도 해볼까? 갔다. 18번은 매우 중요한 애야. 봐봐, 이거. 표시는 학교 하나만 했지만 얘가 나온 학교들이 훨씬 많아. 지금 봅시다. 지금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이 자리는 원 있어. 그거 위로 움직이는 점 A하고 요거 직선 위로 움직이는 서로 다른 점 BC가 있대. 그럼 이걸 우리 대략 그림 한번 그려봐야지. 중심이 0,0이잖아. 반지름 이 자리니까 이러한 원이 있겠지. 됐니? 이러한 원.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직선 볼까? 요 직선은 어떤 직선? 2x에다가 마이너스 4루트 5지. 그 y좌편의 대략값을 보면은 루트 5가 2.2 정도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8점 얼마야. 매우 작은 값이야. 그래서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y좌편이 여기 어딘가 있으면서 기울기 이 자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직선이지. 대략 그림이 됐어? 여기 바로 뭐냐면 요 직선이겠지.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A점은 어디 위로 움직인대? A점은 여기 원 위로 움직여. 그 다음에 BC는 여기 선분상에 있대. 그럴 때 정삼각형을 탄생을 시킨대. 정삼각형 문제는 얘들아 그거부터 모든 정삼각형은 닮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에서의 최대치수는 중심화 관련성이라고. 그러니까 봐봐. 정삼각형의 가장 작을 때는 언제냐면은 항상 우리가 중심하고 관련성이야. 중심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있지.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 그거에서 반지름을 뭐 한다? 뺀다 이랬잖아. 그러면 A점이 딱 여기 위치하잖아. A점이 여기 위치하면 정삼각형이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정삼각형이 탄생이 될 것이고, 가장 정삼각형이 클 때는 높이가 가장 높을 때야.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이 뒤에다가 그지? 중심에서의 거리지? 뒤에다가 반지름 추가해준 여기에 이제 A가 딱 위치할 때 그러면 정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탄생이 되겠지. 정삼각형 다 닮았잖아. 높이만 신경 쓴다고. 높이가 가장 낮을 때가 면적이 낮을 것이고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면적이 제일 크겠지. 정삼각형은 다 닮았으니까. 그럼 지금 문제가 최대값을 묻고 있어. 최대값을 묻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찾을 거지 현재. 요거. 그러면 1차적으로 찾아야 될 건 뭐다? 요 중심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뭘 구할 거야? 거리를 구해야지. 거기서 뭐 해주면 돼? 반지름 더하면 끝나잖아.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그때 막 최대치로 정리해주면서 요거 정삼각형 얘기했지? 그럼 D부터 구해볼게. 0,0에서. 그러니까 1단계는 이 0,0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2x 빼기 y 마이너스 4 루트 5는 0 이렇게. 0,0에서 거리니까 제곱 얼마? 루트 5 빵빵 집어넣으시면 4 루트 5 약분하면 4지. D가 얼마 나왔다? 요게 4야. 그럼 높이 얼마? 높이는 요 뒤에다가 반지름 추가해 주시면 돼.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2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따라서 최대가 되는 순간에 높이는 얼마다? 6이구나. 이렇게. 그럼 정삼각형이 봐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얼마인 거야? 현재 6인 거지? 밑변만 찾으면 되잖아. 1대 루트 3대 2 아니야? 지금 높이가 6이지. 그럼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가 나와?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얼마? 2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밑변은 뭐가 된다? 4 루트 3. 면적 구해볼게. 2분의 1에 밑변이 4 루트 3. 높이 6. 됐어?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돼. 약분하면 2니까 12의 루트 3이 되겠어. 이게 정답. 아주 잘 나오는 빈출 유형이지. 그 다음 마지막 19번을 갈 건데, 요런 유형은 예전에 성남에도 나왔어, 이거. 비슷한 게. 근데 이거 봐. 문제만 좀 길어 보일 뿐인 거지. 요런 문제 잘해야 돼.
천천히 내가 한번 해볼게. 봐봐. 할 수 있어 이거. 뭐 이런 문제. 버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봐. 그 중심이 10,11이면서 반지름이 루트인 원 모양의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은 평사 모양이래. 그러니까 좁지만 여기다가 적어볼게. 우리 위에 교실보다 여기가 좀 칠판이 좀 작지? 그래서 내가 팔이 아파. 여기는 좀 자주 지워야 돼서.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공이 있고, 평사 모양이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출발선 이렇게 돼 있지. 평사 모양의 이러한 운동장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이 있는 거야. 지금 공의 현재 위치 봅시다. 공의 현재 위치는 여기 딱 접하는 순간인데, 여기가 지금 좌표가 얼마냐면은 10,11이다. 이렇게 돼 있지. 나를 읽어볼게요. 조건 나를 보시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얘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원과 결승선은 1,1에서 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봐봐. 지금 현재 위치는 10,11이야. 얘를 쭉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 중심이 여기 오게끔 했대. 그러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니? 공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때 여기 접하는 점이 뭐라고? 1,1이 된대. 지금 문제가 이 얘기잖아. 그 얘기 아니니? 1,1에 접한다는 얘기야. 그럼 접점 보면 뭐 하자고 그랬어, 내가 항상. 제일 먼저. 접선만 보이면 중심하고 연결하자 했잖아.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럼 요게 수직이지, 얘들아. 수직이잖아. 그러면 요 하얀 직선에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기울기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봐봐. 요 보라색 0,0에서 1,1 여기가 수직이라고 했어, 내가 방금. 여기 수직이라고 했지? 수직인데 요 보라색의 길기 현재 얼마야? 1이지? 요 보라색의 길기가 1이야. 그러면 걔랑 수직인 얘는 길기 얼마? -1.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우선 나오잖아. 요거. 여기 지금 여기가 결승선이지? 이 결승선에 해당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얼마? -1이면서 그 다음에 1,1을 지나야 돼. 그러면 요게 되겠지? 됐니? 이 결승선의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했어? 그 다음에 출발점 요거 구해볼까, 이제? 출발점 어떻게 구해? 출발점은 봐봐. 문제 첫 줄에 나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에. 평사 모양이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평사니까 기울기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요 출발점에 해당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할 건데, 얘는 뭐로 시작한다? 당연히 -x 이렇게 시작하겠지. 기울기 똑같으니까. y좌표는 몰라. 내가 k라고 잡아볼게. 그럴 때 이 k 값을 구할 건데 뭐를 이용할까? 지금 현재 얘랑 출발점이 10,11에서 뭐 하고 있다? 접한다 이 얘기잖아. 그럼 거리 공식 쓴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돼야 되는데, 반지름 먼저 구합시다. 얘랑 같은 원이잖아. 여기서 반지름 구해볼게. 여기가 1,1이야. 반지름 얼마니? √2인 거 되니? 그치, 0,0에서 거리니까 얘가 지금 √2가 되겠지, 반지름? 그러면 점직선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요 미지수 k 값을 구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10,11이라는 요 점에서 요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지? 거리 구해볼까? 거리는 √2 제곱이지? 1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21 마이너스 k의 절대값 됐어? 요게 바로 뭐냐면 10,11에서의 거리거든. 요게 반지름 √2가 돼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21 마이너스 k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k 값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k 값은 얼마? 19. 두 번째 k 값은 얼마? 23이 나와.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누가 선택이 돼야 되니? k 값이 두 개 나온 이유는 내가 지금 뭘 구했어? 내가 지금 구한 거는 10,11에서 접하는 애니까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기울기가 -1이면 접하는 애는 요거 있을 뿐더러 요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 나온 거거든. 그럼 둘 중에서 누굴 택할래? 보라색을 택할 거야? 빨간 걸 택할 거야? 우리는 얘를 필요로 하지. 얘는 y좌편이 더 높은 애잖아. 그럼 둘 중에서 요 직선의 y좌편이 얼마야? k지. k 중에 높은 애. 얘를 골라야지. 그렇지 않니? 나왔어. 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뭐야?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23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 다 구했어, 이제. 그럼 박스 밑에 볼게.
봐봐. 접점 B에서 공을 쭉 민다는 거야. 이 방향으로 쭉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 도착하겠지? 그렇지? 도착하는 순간은 공이 이렇게 딱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 여기 도착하는 건데 움직인 거리 구하라 이거야. 얘들아. 원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 움직인 거리, 공이 움직인 거리야. 공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 중심만 생각해봐. 그럼 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에서 반지름 몇 번 빼면 돼?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중심이 이동한 거리, 요걸 구할 거잖아. 원이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건 중심만 생각하면 되잖아. 중심이 이동한 거리 요거를 구할 건데 걔는 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에서 반지름 2번 빼주시면 된다.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 아주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지. 우리가 이제 그 교재 보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 봅시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공식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좀 암기하면 좀 편하다고 그랬지? 공식 한번 써볼까? 요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점직선 거리 공식하고 모양새가 비슷하지. 분모는 제곱 얼마? 제곱이니까 2.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의 차이였어. 상수항의 차이. 요거 상수항 얼마? 23. 요거 상수항 얼마? 2였지. 그치? 23에서 2 뺐어 얼마? 21. 이거지. 요게 바로 뭐야? 내가 지금 구한 게 요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이거지? 이거에서 반지름 몇 번 뺄 거야? 2번 뺄 거지? 2 루트 2. 요게 정답이지. 그치? 요게 하면 돼. 이거 통분합시다. 얘는 얼마니? 2분의 21 루트 2. 이거에서 얘 얼마? 4 루트 2 빼주시니까 2분의 17의 루트 2. 요게 최종 정답. 1등급의 길이 험난하지? 이런 거 그냥 남 던질 때 나도 같이 던지면 절대 1등급 안 나와. 그지? 남들 틀리는 걸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줘야 돼. 근데 이거는 봐봐.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한 번 더 해보면은 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한 번 봐. 지금 문제 파악을 해야 돼, 먼저. 문제 파악은 뭐냐면 이 점에서, 그치? 얘가 지금 평사 모양의 운동장이고, 얘가 원점이 되게끔 이동을 했을 때 1,1에 접한다 이랬잖아. 그럼 그림을 그리면 딱 이런 그림 있잖아. 1,1에 접해. 항상 우리는 접한다. 그럼 중심하고 연결을 무조건 해야지. 그게 1순위야. 그러면 지금 요 기울기, 보라색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0,0하고 1,1 지나기 때문에 얘는 1이거든. 그럼 걔랑 수직인 얘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선 직선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요 직선 찾을 건데 얘는 평사라고 했으니까 우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y절편을 모르는 상태에서 10,11에서 접하고 있대. 거리 공식 써야지 또. 거리 공식, 점직선 거리 공식 써가지고 k 값 잡아냈지. k가 23. 그치? 당연히 두 개 넣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우리 지난 시간에 접선할 때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접선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위에 걸 찾을 거니까 k 값 골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얘가 쭉 밀려가지고 여기 딱 도착했을 때의 이동거리 구하라. 중심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중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잖아. 요 거리를 구할 거거든. 그럼 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에서 반지름 몇 번? 2번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공식도 있잖아. 그걸 사용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지. 그치? 거기에서 반지름 2번 빼준 거지. 그치? 그렇게. 그래서 마무리했어.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학교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진도 좀 나옵시다. 얘들아, 오늘 원 우리 다 했니? 원에서 내가 안 한 문제 없네. 원 371번까지는 다 했지. 원에서 한 2문제 정도만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문제. 교재 다 있지? 우선 381번 잠깐 봅시다. 안 했지, 이거 381번. 그리고 뒤에다 도형의 이동 교재 없는 사람 손 들어볼래? 맴동이님. 그 381번 잠깐 봅시다. 이게 모의고사 기출인데 한 4년 전에
승여고에 이게 나왔어? 타학교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상당히 간단해. 근데 간단한데 의외로 이게 많이 틀려. 봐봐. 381번 잠깐 볼게. 그 380번 보시면 중심이 0,0인 원이 있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 5짜리야. 그랬을 때 여기 이사분면 위에 직선 fx, 어떤 직선인데 여기 접한다 이 얘기지. P라는 점이야. 얘가 y는 fx.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f의 마이너스 5 곱하기 f, 얘 얼마냐? 이거 묻는 거지? 예? 그럼 원에서 접선이거든? 게다가 지금 fx는 직선이라고 돼 있잖아. 직선이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fx의 식을 우선은 세팅을 해보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우선 잡을 수 있단 말이지.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거는 f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라 이거니까 마이너스 5a 더하기 b, 그 다음에 5a 더하기 b. 그렇지? 그 얘를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하면 b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딱 힌트가 하나 있어. 뭐 있니? 얘가 뭐 하고 있다? 접하잖아. 접하면 거리 공식이지. 원의 중심에서 이루는 거리, 걔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5지? 반지름이 5가 돼야 돼.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내면 되겠어. 그러면 우리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ax 빼기 y 플러스 b는 0이지. 지금 0,0에서의 거리야. 거리 구합시다. 제곱. 요 제곱이니까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1. 0,0이니까 b가 되겠지. 요게 바로 0,0에서의 거리지. 걔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지. 그치? 답이 나왔어. 이거 제곱하면 답이 바로 나와. 여기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은 25의 a 제곱에 25가 바로 b의 제곱이더라. 그럼 답은 얼마니? 얘만 쭉 넘어가면 되지. 답은 25.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 문제는 다 도전해 볼만 하고, 내가 398번도 해주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자주 나온다 그랬지? 우리 여기서는 405하고 406을 해볼 건데, 둘 다 중요도가 있어서 두 개 해볼게. 405, 406. 405번 같은 경우는 성보고 이미 나왔고, 봅시다. 음. 405번 내가 먼저 볼게. 원이 있고 C1과 C2가 있어. 그림 그릴 동안 한번 도전 한번 해볼래? 405번. 내가 그림을 그릴 동안 405번, 406번 두 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번 해볼게. 너희들 뭐 손 놓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두 문제가 둘 다 좀 중요도가 있고. 먼저 405번을 볼게. 405번 갑시다. 우리가 근데 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 원의 바깥쪽으로 동시 접하는 거 공통 외접선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시 접하는 애니까 공통 외접선인데 지금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문제가 보이잖아. 그러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요 문제는 해법 자체가 이제 닮음이야. 딱 요 문제는 닮음으로 푼다. 요 핵심 키워드가 좀 기억이 나야 되겠어?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 그랬니? 접선하고 중심 연결할 거지? 그럼 여기에 연결해야지. 얘 몇 도? 90도. 됐니? 그러면 지금 반지름은 나와 있단 말이지.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루트 20이니까 얘가 얼마? 2 루트 5가 되겠어. 얘는 얼마? 루트 5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중심을 여기 연결할까? 닮음을 이용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았지. 닮은 비몇 대면? 1대? 그러니까 얘 큰 애가 2. 그치? 루트가 약분시키면 2대1 아니야? 2대1. 그러니까 2대1이 된다는 얘기는, 그치? 요 삼각형하고 얘가 2대1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 때 요거는 몇 대면? 1대1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중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A, 0을 잡잖아. 요 점의 좌표. X축에 있대.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바로 요놈이 돼야 되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여기 7,0이네. 요점 좌표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얘하고의 중간점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중간점이 얘가 돼야 되지. 그럼 얘가 7,0이 되는 거고 B값은 얼마? 여기서 0,1이 되겠네. 중간점이니까. 우선 점을 다 찾았지?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뭘 묻냐면은 A, 0 외부의 점에서 접선 그은 거지 얘들아. 외부의 점에서 접선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풀었어? 지금 7,0이잖아. 7,0을 지나는 직선을 우선 표현해야 되지. 그렇잖아. 우리 외부의 점은. 그래서 7,0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표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니까 m으로 잡고 7,0을 지나니까 x-7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점과 기울기 공식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 내가 다 막 얘기하는데 잔소리 한다는 이유가 있어. 한 점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 m인 것. 직선 어떻게 됐어? y는 기울기 m에다가 x-x1 플러스 y. 그치? 밥 먹듯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7,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선 표현할 수 있어야지. 얘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7,0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을 표현한 건데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면 돼. 예로 해볼까? 0,1에서의 거리가 뭐가 되면 돼? 루트 5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m값 나오겠지. 그렇지? 그걸로 풀면 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mx 빼기 y 마이너스 7m은 0이지? 어느 점에서 0,1 나는 0,1에서 거리를 구할 거야. 0,1에서 이 직선에 이른 거리, 이 직선에 이른 거리가 루트 5가 돼주면 된다. 그래서 거리 공식 투입. 루트 제곱 m제곱 더하기 1. 0,1이니까 집어넣으시면 7m 플러스 1 절대값 됐니? 요게 루트 5가 돼야 된다. 양변 제곱하시면 5m 제곱에 플러스 5는 제곱하시면 77, 49 14의 m 플러스 1 되겠어. 숫자 왜 이러니? 그러면 44의 m제곱 플러스 14m 빼기 4는 0이 되니까 마지막 약분만 해주시면 22의 m제곱 7m에 빼기 2는 0이다. 지금 문제는 모든 n값들의 곱이지? 곱. 그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이거야. 기울기의 곱은 이런 번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의 11분의 1이 되겠지. 그럼 A, B, C 모두 구한 거 아니니? 그렇지. 요게 C잖아. 요게 C. 그러면 A는 7, B는 1, C는 마이너스 11분의 1. 요거 답 구했어. 405번. 그러니까 405번은 그래도 조금 나온 지가 됐는데 성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406번 얘를 좀 배워쳐야지.
이게 방금 요 단곡하고 약간 좀 뭔가 그런 게 있어. 최대 치수 봐봐. 406번 문제 해볼게. 406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기출을 볼 때도 지금 2026년이잖아. 그러니까 2020년대 기출 있지. 그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돼. 최근 거니까 조금 더, 그지? 조금 더 오래된 기출들은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쌤들이 이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2020년대 기출이니까 406번은 볼 텐데, 지금 두 원이 존재해. 얘가 C1이고 여기 있는 게 C1, 여기에 있는 게 C2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직선 y는 x 빼기라는 직선 있지? 그럴 때 지금 문제 뭐냐면 요 C1 위에서 여기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렸다는 거야. 그렇지? 걔를 H1 수선의 발 내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 내렸어. 그치? 그랬을 때 여기를 만약에 H1 여기를 H2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선분 H1, H2야. 선분 H1, H2지. H1, H2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최대 치수 구하라 이 얘기거든. 그럼 요 길이가 가장 최대일 때하고 최소일 때 구하래. 그럼 최대일 때는 뭐겠어? 대략 여기서 이쪽 끝에서 수순의 발 내려서 요 길이가 될 때가 최대가 될 것이고, 최소는 이쪽에서 수순의 발 내려가지고, 그지? 요게 최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느낌으로는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최대 치수, 원에서의 최대 치수는 뭐가 관련있다고 했어? 항상 중심 아니니? 중심이잖아, 중심. 그러니까 여기 중심, 원의 중심을 찍어볼게. 여기 첫 번째 거 있는 거에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6,0이지.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0이야.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중심하고 관련성이니까 난 이렇게 구하겠다고. 중심에서 얘들아, 요거 수선의 발 내렸어. 여기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 다음에 요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지. 요거. 그렇지. 그 최대가 되는 순간은 뭐다? 이걸 내가 D라고 잡을게. 이거에다가 반지름 2번 더한 거. 그치. 2번이 아니라 요거 반지름 더한 거. 그게 최대. 최소는 요 D에서 반지름을 거꾸로 빼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게 정해졌어. 이 길이야, 이 길이. 요 길이를 찾는 게 생명이다. 조금 난이도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을 게 요 점하고 요 점 찾으면 돼. 됐니? 그럼 요 점의 좌표 봅시다.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 잡아볼게. A, 빼기 2로 잡읍시다. 내가 요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직선 위를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럴 때 이 A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거지. 봐봐. 요 흰색의 기울기 얼마? 1이잖아. 그럼 요 주황색 기울기 얼마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치? 기울기로 풀어낸다고. 첫 번째는 미지수 A 값을 기울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두 점 사이 기울기 A 더하기 6분의 A 빼기 2. 얘가 기울기지? 얘가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주시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6, 얘가 A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2A가 될 거고, 얘가 마사지 A 얼마다?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요점 좌표 나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됐니? A 값 구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점 찾아볼게. 이 두 점을 찾아야지만 요 길이가 나올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지. 요 점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 B, 빼기 2로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기울기 마찬가지로 할 거야. 얘도 기울기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줘야 돼. 그래서 B 마이너스 5분의 얘에서 얘를 빼야지. 그러면 B 플러스 1 되겠지. 얘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나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B에 플러스 5가 B 더하기 1 넘어가면 2B. 그러니까 B는 2가 되겠네. 요 점의 좌표도 나왔어. 2,0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봐봐. D를 먼저 구합시다. D. 요 점과 요 점의 거리에 해당하는 요 D를 먼저 구할게. D는 마이, 4. 마이, 4하고 여기 얼마? 2,0이지. 그러면 X의 차이 얼마? 4. 4의 제곱, 4의 제곱이잖아. 4, 4네. 4, 4니까 얼마? 4 루트
2가 되는 거 되겠니?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4잖아. 4루트가 되겠지. 그렇지? D 구했고. 그러면 최대값은 뭐다? 최대값은 요 D에다가 요 놈의 반지름, 요 놈의 반지름 두 개 더해주시면 돼.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4 루트 2, 얘 기준점에다가 요거의 반지름 얼마니? 2잖아. 요거의 반지름 얼마? 1이잖아.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이 되겠지.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기준점 4 루트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지름 두 개 빼줘야 돼. 그럼 빼기 3이 되겠지. 되니? 그래서 이거에 곱을 구하라. 두 개 곱해주시면 돼. 합차. 앞에 거 제곱. 32. 32에서 9 빼주시면 되지. 정답은 23. 그렇지? 올해 좀 눈여겨봐야 돼. 문제 유형들이 이거야. 다시 한번 봐봐. 요약해볼게. 문제가 보니 두 개 원이 있고 얘는 반지름 2짜리, 얘는 반지름 1짜리 원인데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뭐냐면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야. 수선의 발을 막 내렸을 때 길이의 최대치소야. 그러면 길이가 가장 멀 때는 당연히 여기서 떨어졌을 때, 그지? 여기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 떨어졌을 때 요 길이가 가장 클 거 아니야. 가장 작을 때는 여기선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그럼 그때 길이가 요게 되겠지. 그치? 제일 작을 때. 그것들의 곱을 구하라 이거거든. 그럼 원에서 최대치에서 나오면 항상 중심이잖아. 중심.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게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수선의 발 내렸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렸어. 요 길이지. 얘가 기준점이 될 거야. 그때의 길이에서 반지름 더한 순간 최대, 반지름 뺀 순간 최소.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요 점들을 찾아야 돼. 이 문제가. 이 점들을 찾는 건데 그게 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요 직선 괜히 주어진 게 아니야. x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왜 주어졌을까 생각을 해봐. 그렇지? 그러면 수선의 발이니까 요 기울기가 얘랑 수직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얘가 1이면은 요건 얼마? 마이너스 1. 얘도 얼마? 기울기 마이너스 1. 걔를 이용해서 a 값, b 값 다 구해주시고 그럼 요 점이 나왔잖아? 요 점이 나오면 요 길이 나왔지? 길이가 4루트 2. 그렇죠. 최대가 되는 순간 여기다 반지름 두 개 더한 거. 최소가 되는 순간 반지름 두 개 뺀 거. 답 나오잖아. 이렇게. 좀 흘러가는 스토리를 좀 기억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학 문제도 하나의 이렇게 막 스토리 같이. 그치?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기억이 남지. 여기까지가 이제 원이야. 원이고 이제 도형이도 마지막 단원이야. 도형은 참 우리가 지금 앞에서 두 개 단원 했는데 두 개 단원이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문항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개 단원을 했어. 직선과 원. 근데 마지막으로 도형의 이동인데 이따 15분에 잠깐 쉬는 시간 줄게. 힘드니? 힘들어? 좀 아침이니까 힘들지? 나 얼굴이 시간대까지 자고. 아 그랬어? 너 학교 가잖아. 학교에서 자니? 그러지. 봅시다. 도형의 이동 조금만 개관 좀 하고 조금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오늘 도형의 이동 다 해요? 오늘 다는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다음 복습 시험도 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은 조금 더 양이 적지만 어찌 보면 얘들아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 목적어가 되는 그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애야.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걔를 이제 이동시킬 거 아니니. 그러니까 실제 내신 기출을 보면은 도형의 이동은 약간 종합 문제 성격을 띠어.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야. 문제 수는 그렇게 적게 많이 안 나오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 왜냐하면 종합 문제니까. 원, 직선, 내용 포함에다가 걔를 막 이동시킬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기출 난이도는 얘가 많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지. 개관을 먼저 해볼게. 뭐 개념 예전에 다 했지만 무슨 이동이 있니? 평행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지. 평행 이동만 잠깐 얘기하고 좀 이따 쉬는 시간 줄게.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일제히 평행하면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 평행 이동에는 뭐 개념할 때 다 했지만 두 가지가 있지. 점의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도형의 이동이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다고 봅시다. 뭐 A, B라는 점이 있어.
A, B라는 얘는 점이야.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뭐 X축으로 1만큼, X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뭐 마일만큼 이동시켰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니? 점의 이동을 이제 정직하게 더하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동되는 점은 A에다 X좌표 2 더해주시고 Y좌표 1 빼면 되잖아. 그렇지? 이건 점의 이동이지. 점의 이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 도형의 이동 배웠잖아, 얘들아.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너희들 뭐 어렴풋이 기억나겠지만 어떻게 됐니? 부호가 뒤집어 들어갔잖아. 기억나니?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떤 게 점이고 어떤 게 도형이고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내신 문제가 얼마나 치사하게 나온 줄 아니? 이거 봐봐.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점이 좀 느껴지니? 위에 거는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우리가 점의 이동인지 도형의 이동인지 구별하는 법은 뭐로 구별해야 돼? 뭐로 구별하니? 이거 F가 중요한 거니? 전혀 중요하지 않아? 도형은 우리가 도형이 뭐라고 그래? 도형의 방정식 아니야? 방정식은 우리가 뭐의 일종이야? 등식 일종이잖아. 우리 등식 배울 때 뭐 있었어? 항등식 있고 방정식 있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이 되려면, 도형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등호가 있어야 돼. 등호가. F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 얘를 자꾸 봐. 얘는 점이야. 등호가 없잖아. 이퀄형이 없잖아. 얘가 도형인 거야.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좌변에 y 담기고 우변에 x 몰아서 이렇게 표현할 방식.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등장하지. 요거. 특히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이런 표현 방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이건 뭘 의미한다? 이건 점이 아니라고 했어. x, y라는 점이 아니라 이 기호의 의미는 우변 0이고 좌변에 x하고 y가 뒤섞여 있다는 이런 의미지. 우리가 일반형 배웠잖아. 일반형. 직선 같은 거. ax, by 더하기 c는 0.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함수의 표현 방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인지 점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요 등호로 구별하는 거야. 그럼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A, B가 이렇게 이동됐다는 얘기는 X축 얼마? 플러스 1만큼, Y축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다. 얘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갔어.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부호가 뒤집어 들어갔을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점인지 도형인지를 구별해야 되겠고, 내신 문제가 하도 얍삽하게 나오기 때문에 등호로 구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거든. 그럼 왜 뒤집어 들어가니?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이거 봅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y는 x 빼기 1이야. 그치?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시킬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x축 2칸, 그 다음에 y축 1칸 내려오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고, 2칸 가고 1칸 내려오고, 여기도 2칸 가고 1칸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애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일제히 다 이동하지? 그랬을 때 그 새로운 점들이 만드는 도형 구하라 이 얘기거든. 그럼 얘는 뭐와 관련이 있니? 자취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다 자취방정식. 그래서 봅시다.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 내가 하나 대표로 골라 잡아볼게. A, B라고 해볼게. 그치? A, B. 그 다음에 얘가 2칸 이동되고 1칸 내려오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 걔를 X, Y로 잡았을 때 우리는 요거의 관계식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럼 관계식 봅시다. 얘는 점이잖아. A, B라는 점. 얘도 X, Y라는 점이지. X축 이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A에다가 2 더한 게 X란 얘기고 B에서 1 뺀 게 Y가 된다. 이 얘기잖아. 점이니까 얘는. 그렇지? 그런데 이 A, B는 현재 어느 직선? 요 직선 위에 있는 애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이 되냐면 B는 A-라는 관계식이 우선 성립이 되지? 그치? A하고 B의 관계식이 있어? 우리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 X하고 Y의 관계식이야.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할 건데 얘를 이용한다. 내가 자치 방정식 할 때 매개 변수 있는 유형이라고 했잖아. 얘가 바로 매개 변수지. 연결해 주는 거. 그럼 여기서 a는 뭐가 되고 a는 x 빼기 2. 여기서 b는 y 플러스 1이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x하고 y 관계식이 나오지. 따라서 새로운 요 도형, 빨간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그치? b 자리에 y 더하기 1 집어넣을게. 그 다음에 a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 요게 되겠지. 째려볼게 이제. 얘가 바로 새로 이동된 도형이야. 모습을 관찰해봐. 얘를 x축 이만큼 이동했어. x 대신 누가 들어갔어? x 자리에 지금 누구 들어갔어? x 마이너스 2. y 자리에 누구 들어갔니? y 플러스 1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뒤집어 들어간 효과가 나온다고. 이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야?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뭐 외워도 되는데 도형은 부호 뒤집어 들어간다. 뭐 이미 외웠지? 다 머릿속에 있을 텐데 그 원리는 자치 방정식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야. 그치? 당연한 결과라고. 알겠니?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오늘 그 도형 이동은 적당히 나갈 거야. 적당히 좀 나가고 다음에도 원문제 한 번 더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